변리사님, 제가 네. 최근에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가 뭘 하나 좀 봤더니 폰으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코인 투자를. 네, 중학생인데 네. 요즘에 물어보니까 중학생도 많이 하냐라고 하니까 요즘에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강의를 가서 이제 투자와 관련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도 있는데, 통상 대학생들 분들조차도 투자 시드머니 자체가 몇십만 원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몇백만 원 이 정도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정도 돈을 불리기 위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물론 재테크적인 지식은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걸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는 시간에 사실은 노동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셔서 노동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가고 나서 굴러다니는 돈이 클 때 여기서 자본 시장에 대한 공부를 잘 하셔서 재테크를 하는 건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아까 지금 중학생 말씀하셨는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 시드 머니 보면 막 5만 원, 15만 원 이 정도 시드를 가지고 뭐 리플 샀다 팔았다 뭐 이렇게 해서 막 하시는 분들 봤는데, 그때부터 그 정도 돈을 불리기 위해서 한창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될 시점에 그렇게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는 전체 인생을 봤을 때 효율이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저는 투자에 대한 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투자도 부모가 자산이 많은, 내가 물려받을 게 많고 빨리 물려받을 게 많다라는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는데요. 부모가 빨리 물려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빨리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부모가 100억 자산을 가져도 자녀한테 한 푼도 안 물려주는 게 철학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돈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구르는 돈이 조금은 커지는 구조가 되셨을 때 투자에 입문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그게 적어도 내가 대학을 좀 졸업을 하셔서 뭔가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연봉이 그래도 몇천 이상은 되는 그 시점이 넘어갔을 때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도 이제 집 사야겠다, 뭐 부동산 투자해야겠다, 뭐 경매다, 뭐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변리사님은 좀 투자를 조금 어떻게 조금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자마자 마이너스 통장을 1억짜리를 만들어줘요.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아도 변리사 같은 경우 되게 좋은 점이, 변리사나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합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앞으로 평생 벌 소득을 기대를 해서 일단은 신용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을 편하게 어느 정도 금액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뭐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그때 당시 수험생만 계속 하다가 제가 통장 잔고가 진짜 뭐 거의 많았던 적이 없었는데, 한 번에 이제 이게 큰 돈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융통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다 빚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주식을 공부를 처음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부동산도 공부를 조금 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뭐 투자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코인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어느 분야에 조금 투자를 많이 하시는지 들으신 게 조금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은 정도가 아니라 당장 우리 회사 변리사님들, 제 동기들만 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30대 변리사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2020년, 21년, 22년 부동산이 엄청 오를 때 초조함에 의해서 연끌을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들어간 분들 중에 물려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인 투자를 한 변리사분들도 있고, 미장 투자한 변리사들은 정말 많고, 국장, 미장 막 하고 있는 변리사들 정말 많고. 근데 이슈는 이게 주식을 하면 변리사로서의 실적은 떨어지더라고요. 항상 이 주식을 많이 하는 변리사들은 이 변리사로서 업무적인 어떤 그 한 달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채우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주식에 심취를 해버리면 또 요런 이제 소득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이 자체가 어느 정도 변리사님들 연차가 있으시면 기본소득 자체가 충분히 규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재테크 공부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좀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뭐 오피스텔도 있고, 뭐 코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금 사는 변리사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장에서 하고 있는 투자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변리사들만 조금 남들보다 다르게 특이하게 하는 점은, 변리사들은 비상장 투자를 상대적으로는 다른 어떠한 직업보다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초반부터 고객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우리 회사에
지분을 줄 테니까 특허를 좀 싸게 좀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돈을 거꾸로 다 특허로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 그럴까 투자를 몸빵으로 하는 거죠. 인건비를 거의 이제 안 받는 셈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특허비로 그냥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또이또이 돈을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일은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비상장 투자를 하는 게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빈도가 좀 높은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직도 오르고 주변에서 서울은 들어가는 걸 진짜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강남 상구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계속해서 강남 쪽이 계속 올라갈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동산 가격은 조정은 있으나 계속해서 우상향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재 가치가 더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화폐라는 거를 통화량이라는 걸 계속 더 늘려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시정부 출범 이래 통화량은 마이너스가 됐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94년도에 우리나라 통화량이 450조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34평이 한 4억 정도 했었었는데요. 30년이 지난 지금 통화량이 그때 정확하게 10배, 4,45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34평, 35평짜리 가격이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이 69억 7천이더라고요. 평당 2억 정도. 근데 지금 통화량이 10배가 올랐는데 집값이 한 4억 정도 하던 게 70억, 18배 가까이 지금 올랐는데요. 지금 4,400조 하는 이 통화량이 나중에 9,000조가 되는 시점이 지금 통계대로 올라간다 손 치면 2035년, 6년 정도 되면 그 정도 통화량이 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처럼 계속 증가한다고 치면. 자, 그랬을 때 과연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얼마가 되겠느냐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한번 가격을 추측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